네, 보험연구원 제44회 산학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원수 교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법적 의무보험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법적 의무보험이 많죠. 주로 이제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나면 그에 대해서 어떤 공방이 있다가 대부분 어떤 뭐 보증 또는 의무를 법적 보험화해서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가입하게 하고 있는데 오늘 이에 관련된 얘기를 저희 아주 전문가 분께서 발제 주시고 그리고 이에 아주 정통한 세 분이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토론하실 분들은 나중에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토론회는 강남대 유지선 교수님, 손해보험협회 주병근 부장님, 그리고 보험연구원 김혜성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자, 발제는 A1의 김학희 부사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자, 김학희 부사장님 모셔서 바로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발표를 맡은 에이온 코리아의 김학희입니다. 제가 그 손해보험 업계에서 약 33년 정도 업무를 하면서 고객들하고 많은 이제 이 소통을 하면서 이제 느꼈었던 그 의무보험에 대한 현재 어떤 그 재구조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차를 보시면 그 첫 번째로 국내에 있었던 주요 재난 사고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의무보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종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의무보험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의무보험의 국내 현황, 그다음에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각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서울시의 이제 시민 안전에 관련된 보험 부분, 그다음에 의무보험의 특징과 그다음에 재구조화에 대한 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잘 준비가 되고 있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71년도에 이제 대형가 호텔에서 크리스마스 때 이제 그 식당에서 폭발 사고로 인해서 화재가 나서 그 163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를 필두로 해서 이제 대형가 호텔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이제 화법보이라는 게 제정이 되고, 그래서 특수 건물에 대해서는 화법법상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신체 손해 배상 책임을 특약을 첨부해서 가입하는 이런 의무보험이 생기게 됐습니다. 노란색으로 돼 있는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도 이제 95년도에 붕괴 사고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14번에 이제 최근 작년에 있었던 이태원 세계 음식거리에서의 어떤 압사 사고도 국내의 어떤 재난 사고의 또 새로운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재난 사고라는 것들은 언제든지 우리도 그 재난 일반 생활에서도 어떤 재난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고 그 또 가해자 입장에서도 어떤 재정을 보충을 통해서 다시 또 이제 재활할 수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 이제 그 보호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회보험이라고 그러는 4대 보험과 그다음에 이제 민영보험 또는 공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무보험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보험 쪽에서도 재난 안전 관련된 보험은 산재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산재보험은 이제 그 사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재해나 직업병으로 임직원이 사상을 당했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의무보험이고요. 민영보험에서도 이제 크게는 재난 안전과 관련된 의무보험과 그리고 어떤 특정 전문 직업에 대한 서비스의 어떤 과실로 인한 의무보험, 그다음에 어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보험, 그다음에 이제 금융기관들이 전자금융 거래상에 발생하는 이런 보험, 또 뭐 더 나가서 보면
개인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맹견을 키울 때는 맹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맹견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같이 그 공유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재난 안전 관련된 의무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재난 안전 관련된 의무보험은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 부처에서 법령에 따라서 수십 개의 의무보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보험이 어떤 특정한 사고로 인해서 생긴 경우가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대형가 호텔 화재 사고 때 이제 신배책 특수건물에 대한 화보법이 도입이 됐고, 시랜드 화재 사고 때 이제 수련 시설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뭐 사격장 화재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다중이용업소 배상 책임 보험 같은 이런 보험들이 이제 도입되게 됐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이제 그 의무보험을 총 현재 30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그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의무보험들은 대부분 이제 관련 그 법률에 의해서 각 주무부처별로 그 사항에 가장 적합한 법률상의 이제 보상 한도액을 이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 책임은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과실배상 책임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일부 의무보험들은 이제 무과실배상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의무보험은 이제 자배법이라고 그러는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에 하고 가장 이제 유사하게 설정이 돼 있어서, 자배법도 이제 자기 그 대인 배상에 대한 보상 한도액들이 지금은 늘어나서 1.5억 원으로 되고 있는데, 법령도 이제 계속 개정되면서 자배법 또는 그 이상으로 이제 변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보시겠지만 음, 아까 가장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의무보험이 전국에 있는 모든 11층 이상의 건물이나 뭐 3,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나 이런 다중시용 시설들은 전부 특수건물로 돼 있어서 이런 그 신체 손해배상 특약보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났었을 때 그 이후에 발생된 보험들도 대부분 이제 대인배상이 1억 5천만 원으로 지금 돼 있고, 대물배상은 그 이제 그 운영하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뭐 1천만 원, 뭐 10억까지도 이제 배상 책임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환경배상 책임 보험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뭐 2천억까지도 배상 책임 한도가 설정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그 앞에서 보신 한 30개 정도의 의무보험이 이제 재난안전 관련된 의무보험이라고 보면, 이 또 다른 형태의 의무보험은 전문 전문직 종사자가 전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의 어떤 업무상 과실이나 착오로 인해서 재정적이거나 경제적인 손실을 미쳤을 때 그거를 이제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대인 대물이 아니고 재정 손해를 담보하기 때문에 보상 한도액이 설정돼 있는데, 보상 한도액은 뭐 이렇게 전문가 인원수당 얼마 또는 이제 개인과 법인에 따라서 이제 보상 한도를 설정하는 기준을 좀 달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소속돼 있는 보험 중개사 같은 경우도 보험업법상 금융위에서 지정하는 개인 보험 중개사들은 이제 1억 원, 그다음에 법인은 최소 3억 원에서 그 100억 원까지의 영업 보증금을 갖다가 배상 책임 보험을 들고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지자체별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시민 안전보험입니다. 이거는 이제 배상 책임 보험은 아니지만 이제 서울시 시민 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있는 모든 시민이 그 사회 활동을 하면서 어떤 이 사회
재난과 관련돼서 사망을 하거나 또 자연재해, 뭐 기타 화재 폭발 이런 사고가 났었을 때 최대 2천만 원까지 이제 보상해주는 시민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보험하고 별개로 이거는 이제 상해보험식으로 운영을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의무보험에 추가적으로 어떤 사회적 재난에 대한 좋은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 의무보험의 특징과 재구조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각각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의무보험은 어떤 사회의 특정 이슈, 어떤 산업의 그 발달,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관계 부처별로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의무보험을 도입을 순차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일부 보험 상품이나 이제 공제 상품이 보상 한도액이 조금 상회하거나 이제 법령 개정에 따라서 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당 보상 한도액이 이제 최저 8천만 원, 그다음에 이제 현재까지는 최대 2억 원까지 되고 있고요. 지금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사고당의 보상 한도는 없이 언리미티드라는 무한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많은 고객들과 그다음에 이제 외국계 재보험사 그다음에 이제 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손해보험사하고 만나보면 이렇게 외국에 있는 재보험사나 보험사들이 이게 사고당 한도액이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이제 언리미티드로 보상을 해주냐? 저희가 물론 자동차 자배법상에서 자동차 보험도 그 종합보험의 대인 2는 무한배상으로 돼 있고, 물론 설정을 10억으로 하실 수도 있고 낮춰서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이제 의무보험의 특징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무한으로 돼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신배책 같은 경우는 재산종합보험이나 화재보험을 들고 그거를 이제 재보험으로 전가를 할 때 같은 보험 증권에 찍혔지만 재보험을 코리안리로 출제할 때는 신배책 보험료도 이제 쿼터시어로 같이 출제를 하고 하는데, 이 외국계 재보험사로 출제할 때는 신배책 보험에 대해서는 인수를 못하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내 원수사들이 이제 의무보험은 다 보유하신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물배상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무보험의 종류랑 그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보상 한도가 별도로 설정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저 200만 원부터 뭐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최대는 그 우주 관련된 배상 책임 보험은 이제 2천원까지 돼 있고, 원자력 배상 같은 경우도 이제 2천원까지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보상 한도액에 대한 이 상이함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고객들이 이제 어떤 경우는 8천만 원이고 어떤 경우는 가스 배상은 8천만 원이고 뭐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은 1억 원이고 어떤 경우는 1억 5천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 보험을 그 모집하시는 보험사나 관련된 이제 판매 채널에서 고객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정확한 안내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 한도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막상 사고가 나면 지금은 이제 2012년도 1월부터 국내에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돼서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전부 중처법 대상 사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같은 경우는 중대 이 이제 산업재해라고 그러는 임직원에 대한 그 산업재해가 있고, 또 중대 시민재해라고 그래서 그 사업장의 고객들이나 아니면 제3자에 대한 배상 부분을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되면서 그 전보다는 이 안전 재난과 관련된 그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을 하는 거는 저희 민사적인 배상 책임을 해주는데, 중처법 같은 경우는 이제 형사적인 부분과 민사적인 부분을 다 그 1년 이상의 실형을
살 수 있도록 돼 있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안전환경 보건 의무에 대한 부분들이 그 전보다 많이 성숙됐고 그런 어떤 매뉴얼이나 또 안전과 관련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전보다 이제 훨씬 더 시장에서 더 그런 향상된 그런 안전 문화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의무보험의 특징은 이제 무과실 배상 책임과 과실 배상 책임을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배상 책임 보험은 이 크게 법리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하고 민법 390조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두 가지 책임으로 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이제 민법 750조의 그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돼서 다 과실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단체보험을 포함을 해서 산재보험도 무과실배상입니다. 그 사업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재해가 났을 때 그 피용인의 어떤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정액을 보상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일실 급여에 일일 급여에 총 1,300일치 그리고 장제비로는 이제 120일치 해서 사망 시에는 1,420일치 약 4년 정도의 이제 연봉을 보상을 하는데 본인이 과실이 뭐 50%가 있거나 70%가 있거나 과실이 없거나 그거에 구분하지 않고 무과실배상으로 동일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민영보험에서도 이제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그 건물에서 이제 화재나 폭발로 인해서 화재 사고가 났었을 시에는 신배책 같은 경우도 무과실배상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 같은 경우도 무과실배상, 최근에 이제 발효된 재난배상 책임 같은 경우도 무과실배상입니다.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그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도 거기에서도 이제 군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이제 무과실 배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과실 배상을 하는 이유는 이 신속하게 어떤 피해자를 갖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 과실 비율, 과실을 따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적절하게 피해자가 치료를 받거나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단은 무과실 배상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의무보험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서 봤는데 그, 그 가습기 살균제 관련된 이제 민사 1차 판결이 12년 만에 났더라고요. 그만큼 어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큰 뭐 제조물 배상 관련된 사고인데 이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12년이 걸리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과실 책임주의를 주장을 하다 보면 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 원인이 거기에 있는 뭐 어떤 특정 가전제품에서 났거나 아니면 전기 설비에서 났거나 아니면 어떤 뭐 흡연에 의한 이런 걸로 났거나 그러면 그 사고 원인을 갖다가 찾아서 피해자들은 사상을 당했는데 그 제대로 이제 치료를 받아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무과실배상 책임을 적용을 하는 의무보험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제 의무보험이 만들어질 때 무과실배상 비율 부분을 조금 더 늘려가면 실질적인 피해자 회복도 어, 도움이 되고 가해자 입장에서도 빨리 복원을 회복 배상을 함으로써 어떤 그 다음번에 이제 사업을 또 영위할 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법상 기본적으로 이제 과실배상을 하고 있고요. 과실배상과는 대부분 이제 여기에를 의무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들은 다 이제 과실배상 책임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젊은 예를 들어서 30대 청년이 뭐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청년이 죽게 되면
민법상 이제 보상하는 그 금액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후반계수 따지고 그러더라도 지금은 이제 그 취업 가능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4억 5천, 위자료를 포함을 하면 5억 5천 정도가 인당 사망 시에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 금액이어서 저희 의무보험이 하고 있는 이 보상 한도로 충족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이제 의무보험에서 보호해 주기는 어렵지만 최소 금액을 뭐 보호를 해주고 그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는 과실 배상 책임으로 의무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적합한 또 영업배상 책임 보험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피해자에 대한 그런 보호 조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의무보험이 어떤 사업장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특수건물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11층 이상이나 35층의 모든 건물은 전부 특수건물이기 때문에 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배책 특약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신배책 특약이 들어가 있는 특수 건물 안에 다중이용업소나 재난 취약 시설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층짜리 건물에 얼마나 많은 음식점이 있겠습니까? 10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들은 전부 다 재난배상이나 다중이용업소를 배상 책임을 가입해야 되는데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이 신배책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 배상 책임이나 재난배상을 이제 가입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면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약간의 이제 담보의 차이로 인해서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첫 번째로 이제 보상 한도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주유소, 충전소,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 이제 보상 한도액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제 주유소 같은 경우는 재난배상 책임 보험으로 최근에 생긴 보험의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어서 보상 한도액이 이제 1억 5천, 대무로 이제 10억 원으로 돼 있는 반면에 기존의 충전소나 경우에는 재난배상 책임 대상 사업장이 아니고 가스 사고 배상 책임 보험을 담보를 하다 보니까 배상 법리 자체도 이제 과실배상을 따르면서 보상 한도액도 좀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같이 개정이 될 때 추가적으로 이제 한번 검토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의무보험이 무과실배상과 이제 과실배상 두 가지 법리에 의해서 의무보험 종류가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그 과실배상은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따르기도 하고 무과실배상 책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그 화법법에 의한 무과실 배상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민법상으로도 공작물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그 설치 및 보존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공작물 책임 규정에 따라서는 이제 이 점유자는 과실배상, 그다음에 소유자는 무과실배상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무과실배상 부분도 이제 의무보험에 많이 지금 적용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신배책 같은 이 화법법상의 이제 무과실배상은 법령상 이렇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하도록 돼 있고 해당 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또 추가로 압류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사회 재난을 이제 그 보호할 수 있고 완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무보험의 이제 그 가입 면제하고 담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행 시기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화법법은 73년도, 다중이용업소 부분 2013년도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취약 업종도 확대가 되고 있고 재난배상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조금 그 더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은 이제 담보 부분이
이 화법법의 이제 신배책에서 보상을 하는 거는 화재로 인한 손해를 주로 하고 있고 16층 이상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주택인 경우에는 폭발과 파열을 담보 위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담보 위험으로 인한 보상 한도액을 이제 보상한다는 뜻인데요. 이제 다중이용업소보호법은 이 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폭발까지 담보를 확대가 됐고 재난배상 같은 경우는 이제 폭발에 붕괴까지 포함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리는 전부 무과실배상이랑 보험금 청구권이 압류 불가하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특수건물 중에 안에 이제 다중이용업소나 재난배상에 해당하는 업종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신배책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이 이용 배상이나 재난배상이 보험 가입이 면제되거든요. 근데 면제됐었을 때 그러면 보험을 가입을 안 했었을 때 이제 이 특수건물에서는 일반 시설 같은 경우는 주택을 제외한 시설은 폭발을 담보 안 하고 붕괴를 담보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났었을 때 일부 이제 그 다른 법 대비 신배책이 약간 담보에 이제 그 축소가 좀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점점 이제 개정된 법으로 이제 조금 더 확대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컨시스턴시하게 이제 그 담보가 이제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법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험가입 주체가 건물주로 돼 있지만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는 점유자하고 소유자가 틀린 경우에는 이제 점유자로 돼 있고요. 점유자랑 같을 경우에는 이제 그 소유자하고 점유자가 동일할 때는 이제 소유자가 이제 보험을 들도록 그런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행안부에서 지금 이 작년부터 그 재난 안전 의무 보험에 대한 이제 종합 정보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그 계속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올해 이제 23년도 1월에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 발효돼서 이제 사회 재난에 대해서 이제 총괄 부처를 행안부로 하고 이런 개별 부처들과 지자체가 연대해서 이제 국가에 있는 이런 사회적 재난 사고가 났었을 때 조금 더 신속하고 피해를 갖다가 이제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이런 피해 입으신 분들도 또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안전 장치가 마련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이런 그 국가적인 시책이 대책이 마련될 때 의무보험도 이제 여러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이제 그 피해자분들의 어떤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 조금 더 강화됐으면 그런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발표는 좀 그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학의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딱 맞춰 주셨습니다. 어, 뭐 나중에 토론 이후에 또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거나 또 아니면 토론에 대한 응답이 있으면 다시 김학의 부사장님에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뭐 법적 의무보험, 특히 민영보험 차원에서 현재 가입하고 있는 30가지 정도 되는 내용을 소개해 주셨고, 그중에 일부 이제 일관되지 못한 것, 향후 어떻게 되면 좀 개선하게 되거나 개정하게 되면 어떤 방향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아주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뭐 제일 먼저 차기 우리 보험학회 회장님이시죠. 강남대학교 유수성 교수님에게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A1 보험중개법인에 계시죠. 부사장으로 계시네요. 김학희 부사장님 말씀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실무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계에서는 잘 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담겨 있고
기본적으로 그 의무보험의 특징이라든가 재구조와 이 문제는 굉장히 그 실무적인 어떤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요 발표문에 대해서 특히 의무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써보았고요. 또 필요한 부분에서는 간단한 코멘트와 또 좀 질문 같은 내용을 좀 드린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재난안전법에 사회 재난을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개별 시설이라든가 차량 등에서 화재라든가 폭발, 붕괴 등 또 환경오염, 사고 등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물적, 인적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4.19 세월호 참사라든가 구미 불산 사고, 코로나19 등의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재난에 대한 예방, 대응, 복구 등의 관리에 대비하여 정비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고 형태는 현장에 직접적인 피해가 크기도 하지만 2차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면서 또 재난과 무관한 제3자의 피해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자연재해와 달리 이러한 원인자가 있는 사회재난의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가 원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원만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보험제도가 개입하는 것은 상당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험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게 되면은 민영보험, 공용보험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 보험업자들이 운영하는 것이 민영보험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법인에 의해서 운영되는 보험을 우리가 공용보험이라고 하는데 정책적인 목적이 강한 것이 바로 공용보험이고 이 공용보험이 의무보험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의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제보험이라고도 하는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법에 의해서 보통 그 강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임의보험은 보험 가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가입 여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반드시 이 의무보험은 그 공용보험과 밀접하게 이렇게 결합되어 있느냐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공용보험이면서 임의보험이 형태가 있기도 하고 바로 무역보험 같은 것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 민영 의무보험도 있는데 민영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도 의무보험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뭐 방금 이 발표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배법상의 책임보험은 바로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임의보험으로 민영보험이면서 임의보험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풍세보험이라든가 농업재해보험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의무보험이 반드시 그런 어떤 긍정적인 것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의무보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무엇보다도 사적 자치를 제약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이 국가안전보장이라든가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령이 헌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요건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보험 계약을 그 의무보험 강제화하는 경우에 헌법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민법에서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인 사적 자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바로 의무보험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무보험은 피해자 보호에 취약할 수가 있고 또 보험회사의 이익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재난보험이 거대 재난에 대한 피해자 보호 효과가 약하고 재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른바 보험사고가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게 됩니다. 보험회사의 이익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환경책임보험이 대표적인 어떤 최근의 사례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그 손해율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0.03%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환경책임보험을 정부가 이게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독과점 상태에서 보험가입을 강제화시키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이익이 특정 보험회사에 지나치게 돌아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경쟁적인 보험 시장에서 각 보험회사가 각 회사에 차별화된 보험 상품을 시장에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의무보험은 추가적인 위험 관리에 게을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발표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무보험이 상당히 이렇게 법을 통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의무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위험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착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무보험은 배상책임보험으로서 보상 한도를 명확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이제 위험 관리가 필요할 텐데 보험계약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착각하여 추가적인 위험 관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이 의무보험과 관련된 대표적인 판결이 하나가 있는데요. 특히 화재보험법 제5조에서 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특수 건물에 대해서 모든 4층 이상의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된 이 화재보험법에 대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건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따라서 결정문을 보게 되면은 특수 건물의 소유자에게 계약 체결의 강제는 가입 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약과 동시에 헌법상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내지 경제 활동 자유의 제한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동법 4조에서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지우면서 그 이행 방법으로 보험가입 강제라는 수단을 사용하고 미가입 시 인허가의 취소 등을 택함으로써 개인의 자유 등에 제약을 주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에 큰 위협을 준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재난보험, 특히 의무보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다양하게 또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위험시설이 재난보험에 가입됨으로써 배상 자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장 실패, 즉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역선택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점도 들 수 있습니다. 유사 위험을 보유하고 있는 위험 집단의 보험가입 강제를 통해서 대세 법칙이 작동하도록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위험 집단의 적정 규모를 확보해주고 보험회사의 위험 분산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고 다른 금융상품이나 민사적 해결보다 배상 책임 보장 수단으로서 높은 효율성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발표자께서 오늘 발표 내용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이면서도 또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어떤 그 의견을 제시는 하지는 않는 걸로 제가 보입니다. 다만 재난의무보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보험 공제상품별로 보상 한도액이 상이하다라고 하는 점을 제시를 해주신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보험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정부, 행정부 내에 주무부처가 가지고 있는 공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제 상품별로 보상 한도액은 그 상이한 것은 당연히 그냥 시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로 이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제가 생각이 들었고 무과실배상과 과실배상이 혼자여 운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입 면제 및 보험금 분담이 불명확하다는 점은 아까 실무적인 상당히 문제더라고요. 특히 그 발표문 10페이지에서 가입 면제 및 보험금 분담 명확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복 계약 체결 가능성도 있고 면제되는 부분도 있고 보험금 분담에 명확하지 않은 점을 제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좀 설명을 시간이 된다면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들여다봤던 것은 그 과실 책임주의와 이 무과실 책임이 무과실 배상이 혼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법률에서 과실 책임은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자기 책임주의라고 하는데 가해자가 자기의 귀책 사유 이른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는 것이고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가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과실 책임주의가 우리 이제 사법에는 기본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750조가 이 점을 명확하게 법문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느냐?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위험성이 높은 기업에 의해서 다양한 위험과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손해에 대해서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내지 귀책 가능성을 요건으로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과실 책임주의 하에서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행위자가 무과실이라도 책임을 지우게 할 필요성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무과실 책임주의, 그러니까 의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과실 책임보다는 물론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이 같이 혼재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저의 생각은 의무보험은 무과실 책임이 더 비중이 좀 있을 거다, 더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면은 그 무과실 책임의 경우에 그 의무보험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자 하려면은 아무래도 위험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과 그다음에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강한 어떤 특징 이것 때문에 무과실 책임을 통해서 이 점을 좀 이렇게 정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실 책임하에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영역도 발생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 무과실 책임을 통해서 특히 강제를 하고 보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어, 이 무과실 책임이 의무보호화 되는 것이 있고 입법에 따라 법률에 따라 여기에 그 위험도에 따라서 과실 책임이 인정하는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재난보험의 경우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임의보험 대신 의무보험으로 하는 것은 정책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록 의무보험이 보험가입자의 계약자의 침해와 보험시장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지만은 피해자가 불특정한 일반 국민이며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 사고 유발자의 배상 자력이 취약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은 의무보험의 이 당위성은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제 토론문을 좀 작성해 봤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무적인 그 문제 그것들을 조금 가입 면제라든가 보험 분담 명확화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아마 시간이 된다면 설명해 주신다면 아마 우리 감사합니다. 뭐, 예, 지금 바로 그 문제는 바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네네. 지금 이제 문의하신 것 중에 이제 가입 면제 부분은 이제 그 사업장이 전국에 있는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그 사업장 내에 다중이용업소나 재난배상 가입업소가 중복됩니다. 그래서 중복됐었을 때 이제 가입 면제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가입 면제를 해줄 때는 그러면 가입 면제는 굉장히 좋은데 그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었을 때는 무과실로 배상을 하고 해당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장한테 구상권 청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입 면제가 되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화재 사고 원인이 발생한 사고면 그 해당 부분만큼 구상권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신배책 특수건물에서는 이제 화재로 인한 그 제3자 배상을 해주는 건데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폭발을 담보를 하고 재난은 화재 폭발 붕괴를 담보하다 보니까 이 담보 범위가 오히려 면제되는 상품이 더 담보가 넓은 게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건물에서 예를 들어서 1층에 있는 음식점에서 지붕이 붕괴돼 가지고 사람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신배책에서는 아무것도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근데 이미 가입 면제가 됐기 때문에 피해자는 어디도 보상을 못 받는 거고 해당 음식점이나 거기에서 이제 그 지붕 이제 공작물 설치 및 보존에 관한 법률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무보험의 취지는 피해자를 갖다가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빨리 보상을 하도록, 그다음에 이제 가해자한테도 어떤 이렇게 그 배상의 어떤 자력을 증가해 주는 그런 취지 때문에 가입 면제 부분이 담보가 동일하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이게 공용 부분의 사고는 당연히 특수건물 소유자가 책임을 지지만 전용 구간에서 어떤 시설물의 설치는 그 무과실배상이기는 하지만 건물주는 전혀 그거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과실배상주의로 의무보험이 가면 피해자 보호는 굉장히 좀 더 늦어지고 실질적인 혜택은 늦어지는 거가 이제 문제점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 분담에 대한 보험약관은 전부 다 분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보상을 해주는 다른 보험이 있었을 때는 각각의 책임 한도액으로 보험금을 산정을 해서 비례로 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의무보험이 이제 가스배상 책임보험도 의무보험이다 보니까 가스 폭발로 인해서 그 화재가 나서 사망을 하게 되면 일단은 건물주가 들고 있는 가스 사고 배상 책임에서 보상하는 것과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에서 보상하는 거하고 신배책에서 보상하는 게 세 가지가 중복됩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서 먼저 보상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보험 약관에 보면 그 프라이머리 인슈런스 조항이라는 우선 보상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무보험에는 우선 보상 조항으로 1차적으로 먼저 보상을 해주고, 유사한 보험이 있었을 경우는 보험사 간에 그거를 서로 구상 정산을 하는 이런 조항으로 갔을 때 오히려 이제 더 분담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뭐 유족이 보험사가 세 군데가 틀리면 세 군데에 전부 그거를 이제 손해배상을 하러 다니면 서로 간에 이제 과실을 따지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제 안전재난 이런 그 의무보험에 대한 것도 이제 어떤 통합을 통해서 이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게 구축이 완료되면 고객 입장에서 실질적인 보상을 받고 내가 어떤 보험에 들어있고, 지금 이제 자배법에 대비해서 이런 그 이 의무보험의 가입률이 다중이용업소나 재난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입률을 더 그 현실화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나중에 지금 우리 김학의 부사장님이 생각하는 뭐 이런 제도 개선 이런 방향도 우리 토론 끝나면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토론은 손해보험협회의 주병건 부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손해보험협회 일반보험부장 주병권입니다. 그 발표 내용 중에 의무보험 그 종류를 다 봤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빼고는 의무보험의 상당 부분이 다 일반 손해보험이더라고요. 제가 근무하는 부서가 일반 보험부다 보니 제가 다 관련이 돼 있어서 굉장히 이제 관련성을 높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 뭐 토론을 앞서서 그 일반 손해보험이 손해보험 회사가 취급하는 것 중에 한 10조에서 11조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100조 중에서 포션이 이렇게 많지 않지만 이렇게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 이런 자리를 꾸준하게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평소에 의무보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의견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저는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앞서서 이제 의무보험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알고 있는 걸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의무보험이라고 하면 그 누구도 의무보험 개수를 몇 개다라고 오픈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하는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예전에 이제 2010년에 제가 이 부서의 실무 주니어로 근무를 할 때는 30개다, 40개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10년 넘어서 다시 이 부서로 와보니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1월 달에 저희 손해보험이라는 기관지에 그 글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거기에 57개 의무보험이 있고 그 이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게 57개다라고 하고요. 아까 이제 김학희 부사장님께서 하신 것
그 중에서 이제 안전에 대해서 또 특화돼서 리스트업을 해주신 것 같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좀 더 범위를 넓게 봐서 이제 재난안전의무보험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안에 57개의 보험이 있다라고 구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먼저 드려봤고요. 그럼 57개가 전부냐라고 했을 때 또 있습니다. 앞서 또 발표자분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맹견 배상 책임 보험도 있고요. 개인정보 유출 배상 책임 보험도 있고, 전자금융거래 배상 책임 보험, 결혼 중개업,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방문 판매업 등등해서, 저도 실제는 모르지만 뭐 당국에서 누가 71개다, 74개다라는 말도 살짝살짝 들었습니다. 저도 좀 계속 리스트업을 해가는 중이고요. 서설이 좀 길었습니다. 이제 저는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보험 가입 대상자에 대한 안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각 의무보험 관련돼서 정부 부처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등, 농림축산식품부도 있고요. 그런 곳에서 각 정부 부처에서 가입자 안내도 하고 이를 위해서 전산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가입률 관리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대표성 있게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과 관련된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그 사고 피해자별로 유불리가 없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억 5천으로 다 상향 평준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서 발표에서 다 보셨겠지만 그 1인당 보상 한도가 어떤 보험은 8천만 원, 어디는 1억, 어디는 1억 5천, 어디는 1억, 뭐 10억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어떤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고의 피해자임에 따라서 보상 금액이 달라지면 어떤 국가적으로 볼 때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봐서 행정안전부에서는 보상 한도를 1억 5천으로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 1억 5천은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진흥법에 따른 우리 자동차 의무보험 들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1억 5천을 세팅해 놔서 가장 활성화된 자동차 책임보험을 따라서 모든 보험이 지금 1억 5천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제 저희 손해보험협회에서도 그 각 부처에다가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이제 올해 보상 한도가 8천이나 1억에서 1억 5천으로 올라간 보험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소개해드리면 청소년 활동시설이 있었고, 또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었고, 마지막은 청소년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이 진행돼서 1억이나 8천을 1억 5천으로 올리는 거를 이제 법 개정 진행 중인 것은 이제 승강기도 이제 엘리베이터도 배상 책임 보험 들거든요. 승강기라든가 또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그 보상 한도를 최소 1억 5천으로 올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 해봤는데요.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은 이제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저를 비롯한 국민들 본인이나 어떤 사업자들이 어떤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 궁금할 때 어디에 물어보면 될까라고 했을 때 일단 제가 아는 바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도 질문을 저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의무보험의 종류나 가입해야 하는 사람, 가입 안 했을 때 처벌은 뭐가 있는지, 어디서 가입해야 되는지 등등 사항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평소에 항상 좀 하고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의무보험에 대한 리스트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업계 한 사람으로서 항상 가지고 있고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해서 안내해 주면 좋겠다는 좀 비겁한 말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포인트는 의무보험의 운영의 형평성이라고 제가 어, 혼자 이제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요. 각 법령에 따라서 의무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이 어떤 법에서는 보험회사에만 지정하는 곳이 있고 어떤 법령이나 의무보험에서는 보험회사에 가입하거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이렇게 복수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하고 공제 둘 다 의무보험이 운영되는 어떤 의무보험이 있다면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똑같이 어떤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자산의 건전성 그리고 운영의 적정성 같은 부문에서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봤고요. 하지만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신 분들 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보험업법에 따라서 재무, 상품, 소비자 보호, 전산, 자산 운용
등등 다양한 부문에서 당국에 매년 감독도 받고 검사도 받고 하면서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공제의 경우에는 물론 다 그 관련 주무부처에서 관리 감독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과연 보험하고 똑같은 거를 받고 있는지는 일단 제가 아는 한 잘 그렇지 않지 않나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드려봤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어떤 공제가 만약에 운영이 부실화돼 가지고 직업불능 사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이제 그 보험 가입자보다는 피해자들이 입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체제가 작동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걸 요약하면 아마 동일 기능, 동일 규제라는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말로 이제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어떤 제도적인 거라기보다는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도 뭐 사회생활, 뭐 직장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나 양태 심리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저희 회사에서도 이거 하면 참 좋으니까 해라. 그러면 따르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거 안 하면 처벌한다, 혼낸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따르더라고요.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다 보니까 이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은 가입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라는 의무보험의 형태로 운영하게 된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현실적인 부분으로 운영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또 한면에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보험의 대상이나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하나 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하나의 축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와 또 별도로 다른 형태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의 가입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드려 보면요. 이거는 뭐 저희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여기저기서 듣고 또 제가 평소에 생각한 거를 좀 버무려서 얘기 드려 본 건데요. 사고 피해 복구를 위한 보험에 어떤 그 가입한 경우라면 피해 보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한 곳으로 죄송합니다.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한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 가입한 경우에는 그 사고를 발생시키는 과실은 인정을 하되 그 처벌의 수위를 좀 낮춰준다든지 하면 보험 가입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유인이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보험도 이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꼭 이렇게 무조건 하자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본 거고요. 유사한 사례로 아주 똑같진 않지만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이미 자동차 보험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 법의 목적은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보상한도 무한으로 가입해 놓으면 형사처벌을 경감해 줄게 라는 목적의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또 운영 중입니다. 뭐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의무보험과 처벌 경감이라는 두 가지의 내용을 다 운영하고 있지만 이 두 개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괜찮지 않나를 생각을 하고 의무보험만이 답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약간 넛지 효과 비슷하게 그 보험 가입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뭐 확실히 한 가지는 보험연구원에서 빨리 이 의무보험 이 정리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죠? 그 요청하셨어요. 네, 그래서 해준 그 외에 뭐 운영 형평성이라든지 그리고 사회 피해 복구를 위해서 이제 자동차에 있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나오는 그 예도 말씀을 해주셔서 나중에 조금 뭐 토론이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헌법에서 보면 우리 유주선 교수님 말씀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나중에 얘기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토론자로 보험연구원의 김혜성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험연구원의 김혜성입니다. 그, 사실 이제 의무보험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되면서 좀 많이 다루어지다가 최근에는 조금 다루어지지 않은 면이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사회적 의제로 좀 올린다는 측면에서 이번 토론회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김학휘 부사장님이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의무보험의 효용성 측면에서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지적해 주신 거, 이제 뭐 보상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나 아니면 무과실 배상을 뭐 좀 더 확대할 필요성, 그다음에 또 면제가 있는 여러 상품에서 보상 누락이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이게 법률의 개정이라는 게 그 유주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뭐 특히 이제 무과실 책임주의와 관련해서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확대하는 논의가 이제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측면에서 어쨌든 문제 제기는 하고 저도 동의는 하지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합의를 이끌어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그런 중간중간에도 뭔가 이렇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찾아내고 좀 더 실무적인 대안들, 예를 들면 약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거나 이런 논의들까지 좀 가면 좀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그냥 의무보험에 대해서 이제 오랜만에 하는 토론이다 보니 그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거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좀 전에 이제 파기된 게 없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 21년도에 이제 KDI가 요청을 한 게 있어서 한번 이제 오랜만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21년 기준이고요. 이때 기준으로는 제가 파악한 법령은 83개였었고, 그러니까 91개고 법령이 83개, 정부 주관 부처가 22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뭐 아주 옛날 20년 전쯤 얘기를 한번 해주셨지만 24년에 이제 발표된 자료랑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KDI가 이제 이쪽을 그때 이제 연구를 하는 거는 아마 이런 의무보험이 법령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럴 때 어떻게 이걸 관리하고 입장을 정해야 되냐 이런 거와 관련된 거여서, 다르게 보면 또 의무보험을 확대하는 건 되게 어려운 과제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의무보험으로 풀려고 하는 또 생각들이 많아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다. 근데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진짜 바람직하냐라는 건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무보험 뭐 세부 구성도 배상책임보험이 좀 중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까 이제 그 발제자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행안부가 여러 가지 이 의무보험의 어떤 총괄 관리 기능으로 이제 어떤 통합법도 만들고 제일 큰 측면에서 지금 보상 한도를 상향하고 통일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아까 저희 손해보험협회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성과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가입의 제일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그 미가입자 확인 시스템 부분인데, 현재 이제 1단계로 이제 15개가 구축이 완료되고 2단계 31개 보험,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이제 46개 보험에 대해서 가입자 관리 시스템을 이제 아마 올해 내년 되면 완료하는 걸로,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관리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의무보험이 너무나 많은 나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른 선진국들도 피해자 보호가 되게 중요한데도 의무보험이 우리나라처럼 많지 않아도 아마 이렇게 배상책임보험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건 어떤 이유일까? 이런 게 되게 이제 산업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다들 많이 말씀하시는 거지만 재난 유발자에 대해서 엄격한 책임을 묻는 사회적이거나 법률적 환경하고 뭐 여러 가지 제도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부담하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하기가 힘든 그 비즈니스 환경들이 잘 갖춰졌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런 시사점을 외국에서는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미 이제 의무보험 확대가 바람직하냐에 관해서는 이미 이제 유 교수님이 충분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의무보험 제도를 마냥 확대하는 것만이 충분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을 유인할 수 있는 거냐는 이슈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해보험 산업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의무 배상 책임의 확대가 분명히 일부 성장을 이끈 건 사실인데 이게 과연 내실 있는 성장을 이끌었나 또는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만큼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의문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아까 보상 한도는 이제 노력도 하고 있고 근데 아까 이제 그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예를 들면 사망자가나 장애자가 발생했을 때 사실 이제 평균 금액이 4, 5억이 되는데 우리는 의무보험 1억 5천이다. 근데 가입한 사람들이 1억 5천 가입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은 피해자 보호 입장에서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고당 그러니까 그래도 대인은 뭐 이제 좀 금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 비해서 대물이나 아니면 보험 가입 금액을 갖고 관리하는 데 같은 경우는 의무보험이라는 거는 사적 자치 영역을 엄청나게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법을 만들면서 사실은 매우 큰 금액의 충분한 보상 한도를 하는 거는 아마 규제 관리 측면에서도 아마 이렇게 허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제 사이버 보험이 활성화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보면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 보호 하나 하면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플랫폼이 10억을 가입 한도로 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해? 그러니까 저희가 비슷한 해외에 비슷한 뭐 우리나라보다 크지 않은 거여도 그거보다 한 100배 이상의 가입 금액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이런 게 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하나의 축은 이제 의무보험의 실제로 가입률이 충분히 잘 관리되고 있는가인데 이게 이제 의무 가입이 잘 작동되려면 하나는 이제 미가입자 확인 아니 가입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가입에 대한 매우 그 효과적인 제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잘 돼 있는 보험이 있는 반면에 가입률이 높은 것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가입률이 낮은 종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은 결국은 미가입이냐 가입이냐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부분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그 현재 행안부의 노력들이 있으면 좀 더 좋아지긴 하겠는데 이제 그거 말고도 보험회사가 좀 더 뭘 더 가입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자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승강기 같은 경우에 가입률이 상당히 이제 좋은 편에 속하는데 이게 이제 공공기관 이제 그 오픈 API 중에 건물 주소만 있으면 그 엘리베이터 번호까지 전부 나오는 공공 API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회사들이 모바일로도 개발하고 굉장히 쉽게 내가 의무보험에 접근해야 되는 대상을 잘 아는 이런 이제 정보들이 공공적으로 공개가 되고 그거를 우리가 현재 기술 발전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그 이 접근 뭐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요 정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뭐 구체적인 어떤 뭐 질문 요런 데 조금 있으셨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평가해 주셨는데 다시 우리 김학기 부사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아까 문제를 제기하신 가입 면제 및 보험금 분담 명확화 뭐 이쪽에서 이걸 뭐 어떻게 일치하면 좋겠다 아니면 지금 현재 가입 면제하는 거를 해주지 않아야 된다 아니면은 뭐 담보를 어떻게 일치시킨다 뭐 요런데 아이디어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또 토론자분들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전체 요약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학기 부사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굉장히 그 전문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새로운 거를 많이 또 배웠고 그 제 의견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 첫 번째는 이제 주병건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자동차 종합보험을 들었을 때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형사적인 책임을 면제해 주거든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면제해 주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그 중대재해처벌법도
2022년 1월에 발효돼서 내년 1월부터는 1월 26일부터는 이제 50인 이하 사업장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은 50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에도 중대 그, 그 산업재해와 중대 이제 시민재해로 볼 때 중대 시민재해가 이 의무보험하고 또 동일하게 이제 연결된 겁니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만약에 이제 처벌을 받을 때 양형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에 대해서 적합하게 보상이 됐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양형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근제보험이라든지 뭐 산재 또 일반 사고 같은 경우는 이런 의무보험이나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또 이제 임의보험으로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보상을 했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 주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어떤 처리 특례법으로 이렇게 보험을 지금은 뭐 많은 기업들도 ESG 경영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기 때문에 ESG 경영 차원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돼서 어떤 제조물이든 아니면 우리 사업과 관련돼서 제3자나 고객의 피해가 있었을 때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충분히 보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걸 통해서 어떤 이런 형사적인 책임을 완화해주는 제도가 그 이제 뭐 법률이 조금 더 생긴다고 그러면 이제 김혜성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뭐 무과실배상을 이렇게 확대하는 거는 굉장히 사회적 합의가 또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개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무과실배상 책임을 조금 더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 중에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배상 책임 보험의 입증 책임이 피해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실제 이 사고와 내 피해 간의 연관관계뿐만 아니라 이 사고 원인을 입증을 해야 되다 보니까 피해를 당해서 굉장히 어렵고 가족이나 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큰 기업 또는 어떤 시설물의 소유자한테 내가 이제 피해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제조물 배상 책임법 같은 경우도 어떤 피해 입증 책임이 전환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이 오히려 이제 공급자 쪽에서 가해자 쪽에서 입증 책임을 내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거를 입증을 못하면 보상을 해주는 입증 책임의 전환이 제조물 배상 책임에 적용됐던 것처럼 이런 재난과 관련된 의무보험에도 이제 과실배상 책임주의를 따르지만 그렇지만 입증 책임의 전환을 통해서 피해자가 두 번의 고초를 입증에 대한 거를 하는 부담까지 피해자한테 주는 거는 굉장히 조금 더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이제 재난보험이 조금 더 이제 가입 면제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화법법은 사실은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호에 관한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에 대한 규정이어서 여기에 이제 폭발을 넣는 거는 화재하고 폭발은 화재의 원인이 폭발로 인해서 화재가 나기도 하고 화재가 나서 거기에서 또 이제 어떤 가연물에 의한 또 인화 물질에 의한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니까 지금은 주택에만 폭발이 심배책이 적용되고 있는 거를 일반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이 재난 안전보험에 붕괴가 들어간 거는 특정 리조트에서 대학생들 오리엔테이션 때 적설로 인해서 지붕이 무너져 가지고 학생들이 사망한 사고 때문에 이제 붕괴가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뭐 건축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지만 이런 사고가 났었을 때 사실은 이제 뭐 뉴스에서 요즘은 뭐 철고공사하다 사고가 나거나 건설 공사를 하다 사고 나거나 이렇게 완성된 목적물도 이렇게 이런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설계 결함이냐, 시공 결함이냐, 감리 결함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입증을 피해자가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오랜 디베이트를 통해서 나중에 결론이 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피해자는 그거를 견디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보상을 하고 그 그 나중에 이제 관련 이해 당사자 간의 과실상계는 이제 별도로 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어떤 피해자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보상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어서 화법법의 이제 폭발 부분을 주택의 제한으로 뒀던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왜 그러냐면 그 이제 화재 이 신배책 쪽에서 재난배상이나 다중이용소를 다 면제를 하다 보니까 면제를 한 상태에서 구상이 들어가면서도 또 이제 그 부분이 남기 때문에 붕괴라는 거는 이제 화재 사고가 났었을 때 뭐 9.11 사태도 보신 것처럼 테러로 인해서 화재가 나서 붕괴가 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이게 이제 그러면 1차 원인과 2차 원인, 선행 원인에 따라서 그럼 이거를 테러로 인한 사고니까 다 보상을 안 할 거냐? 왜냐면 보험약관은 절대면책으로 전쟁, 테러, 방사능 사고를 보상 안 하도록 약관에서 규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도 어떤 뭐 이런 테러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붕괴도 화법법에 이제 포함을 해서 이 담보 위험에 그 이런 부족함이 없이 개정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화재로 인한 붕괴를 이제 뭐 속발 손해는 다 담보를 해주는 걸로 뭐 이렇게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담 조항에 관련된 것도 이제 그 어느 거를 우선적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텐데 가장 이제 지금 현재 담보 가입 우선순위가 신배책, 그다음에 다중이용, 재난배상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서로 중복되기 때문에 이제 신배책에서 다 보상을 하고 보험사가 서로 간에 이제 그 분담을 하는 거는 차후에 분담을 보험사 간에 분담을 하는 조건으로 바뀌면 좋을 것 같고 신배책처럼 가입을 이 왜 가입률이 낮으냐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게 그 보험사의 직원이나 모집 채널 입장에서 보면 의무보험은 계륵입니다. 우리가 이거 보험을 가입은 시켜야 되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환경배상 책임처럼 큰 보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보험사도 의미가 있는데 이 다중이용업소나 재난배상은 뭐 100제곱미터 음식점 기준으로는 연간 보험료가 2만 원인데 그 2만 원을 청약을 하고 증권 딜리버리를 하고 금소법에 따라서 다 고지하고 메일 가고 이거 스캔해서 보관하고 사고 나면 일단은 또 손사 쓰고 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의무보험을 많이 운영하지만 굉장히 경쟁력 있고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 또 가해자도 부담을 줄여서 가입을 해주는 보험이어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보험인데 이게 가입률이 낮은 거는 판매 채널 입장에서 보면 이거 팔아서 돈이 안 됩니다. 그 2만 원짜리 팔아서 3천 원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방문한다는 거는 되게 어렵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금감원에서 금융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뭐 이렇게 보험 다무화라든지 아니면 이게 이제 손해보험 성격이니까 손보협회에서 의무보험 포털을 통해서 고객들이 거기서 이제 전자적으로 가입을 하고 가입증명서도 거기서 다운받고 사고가 났었을 때도 보험 연구원이나 아니면 이런 그 손보협회 공적인 쪽에서 이 사고가 접수를 하면 승강기 배상은 이 사업장은 어느 보험사의 보험이 들어있고 그런 것들이 다 안내가 되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의무보험에도 적용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어떤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수십 명, 수백 명의 사상자가 있을 텐데 그분들이 전부 이게 어느 보험사인지를 물어보고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한테 이제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을 텐데 불이 난 그 가해자 당사자는 가해자도 지금 그 재난 상황인 거거든요. 제대로 뭐 이렇게 대응을 하고 뭐 합의를 하고 이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우선적으로 최소 금액으로 뭐 입원 치료에 대해서 지불 보증이나 이런 것들이 돼야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이 컨택 포인트가 컨트롤 타워가 이런 공적인 기관에서 운영을 해주면 거기에 사고 접수를 하면 전부 보험사한테도 자동 사고 접수가 돼서 다 이제 유족들이나 가족들이나 본인들이 그렇게 이 원포인트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입을 그러면 활성화를 또 다르게 하는 방법은 신배책처럼 화재보험 가입할 때 이제 신배책 특약이 그냥 같이 붙어서 가입을 하는 것처럼 의무보험도 지금 이제 보험 만기를 이 시행일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느 때 좀 집중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사업장들도 뭐 일반 보험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고 장기보험으로 들을 수도 있는데 거기 전부 특약으로 개발을 해서 의무보험이지만 특약으로 다 첨부해서 증권을 하나로 통일을 하는 게 사회적 비용도 낮춥니다. 증권 발행도 한 번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고가 났었을 때 보험사 입장에서도 가스 배상은 A 보험사에 들고 영업 배상은 B 보험사에 들고 승강기 배상은 C 보험사에 이렇게 들었다. 그러면 화재 나가지고 뭐 승강기에서 다친 사람, 폭발로 다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험사의 손해사정회사도 여러 군데가 인벌브 되다 보면 그런 것도 이제 사회적으로 하나의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통일을 하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해야 되다 보니까 의무보험도 가격 입찰을 하거든요. 가격을 입찰을 하니까 승강기가 100대 있으면 그중에 제일 싼 보험사에 가입을 하고 가스 배상도 의무보험인데 그거는 또 B 보험사에 가입하고 또 건물은 신배책이 들어간 거는 시보험사에 가입하고 그러니까 이 의무보험이랑 일반 보험이랑 막 섞여서 보험사가 이제 달라지면서 이제 사고 났었을 때도 이제 보상의 여러 가지 혼선이 있고 손해사정사마다 또 피해자는 다 만나야 되는 경우가 또 있고 그런 부분들을 또 좀 개선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딱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아까 김혜성 박사님, 왜 무과실로 하게 되면, 그저 소비자도 좋은데, 무과실로 하게 되면 이 사회적 컨센서스를 얻기가 크게 어려울지 않지 않나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조금 무과실로 하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이래서 조금 더, 좀 부담이 많이 되나요? 아니, 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마 유 교수님도 이제 그런 음,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음,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음,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하는 게 너무나 예외적인,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 법률 체계에서 과실 책임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음,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무과실 책임주의로 전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대부분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사고가 났을 때, 음, 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니까 음, 그 사건에 관해서만 사실 무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한 거라 그 음, 개별 건에 대해서 그때 특수한 상황,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 된 거고 이걸 우리가 통일하자고 무과실 책임주의로 가자거나 음. 이런 논리가 음. 사회적으로 합의를 얻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실제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사실은 법리적인 아까 그 얘기였죠, 네, 네, 그죠? 예, 맞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또 오늘 뭐 저희들이 많이 다뤄보지 않은 법적 의무보험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이슈들 그리고 전체적인 뭐 지금 범위가 몇 개냐까지 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조금 더 개선이 또 되거나 조금 더 진전이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 정도에 한번 다시 더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44회에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하고요. 45회 금년은 산학 세미나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월 1회 하는데 12월은 이제 자체 내부 회의를 하면서 이거를 공개 회의는 세미나 발표는 없고요. 그래서 내년 1월 25일에 세종대 최승재 교수님 변호사이신데 그래서 보험약관 해석의 비일관성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줌으로 오시는 분들은 1월 25일 아마 2시나 3시에 우리 열게 되는 제45회 산학세미나 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44회 산학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